말씀하신 바대로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네, 그 월산교회 집사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이고 그냥 기회가 되어서 그 칼바르트 신학 강좌를 지금 3년차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3년 동안 계속 같이 듣고 계시는 동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으로 또 연결되는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남을 가졌던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대부분 장로님이시고 하셔서 또 지금 오늘 자리에 보니까 다들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즐겁게 부담 가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셋째 주에 그 일본 칼바르트 학회에 이제 우연히 기회가 잘 주어져서 김재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김천 교수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다녀오게 되셨습니다. 학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컨퍼런스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었고요. 이제 주로 강의는 하루에 한 번, 이제 이쪽에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 저기 베르톨트 크라프로트 교수님이 주로 강의를 하셨고, 이틀 동안은 계속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 오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그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토론이 되는 그런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주제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에서 좀 듣기가 힘든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쪽에 만약에 어떤 보수적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은 좀 거부감도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제가 1시 반에 배정된 이유가 원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좀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졸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지만, 뭐 제가 사실은 클라프론트 교수님이 강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내는 것도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제가 사진 촬영을 좀 해온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쪽에 글자가 좀 빼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글자가 많은지. 네, 이 부분이 아마 저기 셋째 날 풍경입니다. 셋째 날 풍경인데, 이렇게 셋째 날은 전체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서 이틀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기 참석자들이 다 질문 용지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구두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또 논쟁을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내가 그 논쟁에서 질문을 던지는 건지 대답을 던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보통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틀 동안의 강연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쓰게끔 해요. 그래서 그거를 A4 용지 한 절반 정도에 쓰도록 해서 그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앞에 계신 위원들이 그것을 각 종류별로 분류를 다 합니다. 분류를 다 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중구난방식의 어떤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국에서도 좀 배울 만한 그 어떤 협의 진행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날 아마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건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계명대학교 출신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예, 와세다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김천 교수님이시고요. 일본 문학을 전공하셨고, 제가 김천 교수님으로부터 앤드 슈샤프의 침묵이라는 글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앤더 슈샤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재진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베르톨트 클라프로트 교수님이신데,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통역을 맡으셨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교수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분이셔서 인생에 많이 남았습니다. 클라프로트 교수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잠시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예, 영어도 잘하세요. 예, 독일어도 잘하시지만 영어도 잘하셔서, 예, 저는 이제 독일어는 잘 못하고 영어는 좀 해서 영어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째 날 교수님 하는 거 부분을 촬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첫째 날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함은 내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신교 출판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교 출판사 하면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의 어떤 그룹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칼바르트 신학 배경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칼바르트 신학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한번 신교 출판사의 성립 과정, 활동, 그 다음에 일본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를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교 출판사는 참 대단한 출판사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기독교 서회 정도 되는 그 정도 그 정도 레벨이고요. 칼바르트의 신학책을 전문으로 보네포의 신학, 보네포의 저서들과 칼바르트의 저서들, 그 다음에 최근에 근대 신학들도 많이 펴내지만 주로 이제 그 두 분의 글들을 번역을 하고 분석한 글들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20 몇 년도에 아마 30년도인가 그 사이에 아마 세워진 출판사고요. 이런 출판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뿌리가 좀 유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가 열리진 장소 센다이 도호쿠 대학교가 있는, 이제 일본의 원래 제국 대학교가 자신들 나고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토탈 7개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일본에 있고 2개가 이제 해외에 있는데, 하나가 서울의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대만 제국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 타이완 대학교가 아마 됐을 거고. 그래서 5개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도호쿠 대학교인데, 그쪽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사토시로 교수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제가 소개를 칼바르트 신학 배경이라는 그 그룹방에서 사토시로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소개를 했었고요. 이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제 김정 교수님 통역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회 활동을 한 20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을 신학 교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본 칼바르트 학회 학회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론이 전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옮겨놨는데, 2015년도 3월달에 칼바르트 교회론이라는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글을 책으로 펴내셨어요. 페이지가 한 407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소위 칼바르트의 초기 저작부터 교회학까지를 교회론적인 시각에서 최종 정리를 한, 아주 보기 드문 연구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 일본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는 구글에 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접수할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보다 연령대가 한 20년 더 위에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일본의 학회들을 다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대부분 다 연세가 이 정도 되세요. 이 정도 되셔서, 조금, 뭐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의 학회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학회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클라프로트 교수님이 이틀 동안 강의했던 내용이, 주제는 약간 달랐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 개방사회, 그 다음에 여러 종교가 혼재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고찰이 깊이 들어가 있는 글이었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라는 부분들을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체적인 바르트 학회에 참여하셨던 분,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분들은 여러 가지 신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보네포, 바르트는 바르트, 그건 평생을 파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사토시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글들은 단행본 조금 있고 칼바르트에 관련된, 그 다음에 번역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입장에서 평생의 신학의 그랜드 피스로 내는 게 이제 칼바르트의 교회론, 저 한 권을 내신 거예요. 400페이지가 그분이 40년 동안에 나온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글들은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 한국의 신학의 현상은 제가 보니까 여러 를 다 터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안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글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국의 신학도 어떻게 보면 좀 깊이를 좀 더해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삶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텍스트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반면교사인 것 같기는 해요. 아마 한국의 신학자 숫자가 몇 명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제 향후에 신학자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는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금요일 미팅 때 제가 잠깐 얘기 들어봤더니 동아시아에서 전체 신학자 숫자보다 한국의 신학자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다, 보네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어떤 그랜드 매스피스를 한 권을 딱 꼽을 수 있는 책들이 한국은 이렇게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연구가 누적적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한 신학자가 그 주제를 연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개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쪽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바르트 학회가 전체적으로 바르트 우파와 좌파로 한국처럼,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좌파가 과연 파라는 게 성립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일단 동경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르트 우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시아 대학교, 동지사 대학교 출신들이 주로 바르트의 좌파적 이해를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이쪽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사실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상황들은 한국은 좀 권위가 직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회적 포지션에 따라서 사실은 권위를 일부러 주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들이 일부러 그 권위를 찾아주든지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칼바르트 신학교 전체 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뭐 그런 모습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좀 힘들었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뭐 전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분명히 직업 자체가 가져다 주는 권위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사실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일본 바르타케를 스케치하면서 사실은 봤던 거고, 이쪽에 지금 사진에 사실은 없지만 제가 이제 나눴던 사진이 그 연세가 83 되시는 일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르타케 회원이셨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맨 우측에 앉아 계신 저 끝에,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일본 IBM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나이가 뭐 83이니까 뭐 엄청나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여쭤봤죠. 쉬는 시간에 어떻게 바르트 신학을 하게 되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대학교 때 은사님이 바르트 신학자였는데 바르트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평생을 바르트 신학처럼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르트 신학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계속 쫓아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분이 조금 더 바르트 신학을 좀 더 하시고 싶으셔서 클라프로트 교수님 밑에 3년 정도 독일에서 북포탈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3년 끝나고 이분은 학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끝나고 히브리 성경을 클라프로트 교수님이 뭐 원체 히브리를 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분도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직장을 옮기셨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오셨는데, 자, 여기서 사진이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안 나오지만 그분의 구약 성서 보면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고 일본 말도 없어요. 예, 그냥 그거를 저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그냥 달고 사시더라고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구어적인 형태로 히브리어를 구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프로트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던 주제를 가지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뭐 일본은 이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랍니다. 예, 너무 공부에만 집착을 하는 분위기. 일본 인구의 실제적인 기독교인은 한 0.2%, 0.3% 정도 수준이랍니다. 통상적으로 1%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10편, 73편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때에 토라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직 확실을 못 가진대요. 나이가 83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무게로 사실은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던 말이,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확실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흐릿해지는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제가 지금 이 수준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논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맨 뒷자리,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일 뿐만이 아니고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게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으로서의 신학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첫째 날에 바르트가 한 내용입니다.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종교 간의 대화의 문제, 그다음에 원리주의, 포괄주의, 종교다운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고, 2차가 신약성경의 성만찬과 유월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이쪽에서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기독교만 있는 사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화가 가능하냐, 거기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크라프로트 교수님이 풀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종교 간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유대교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이슬람에게까지 미쳐진다라고 해서 하나의 종교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쪽에서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거를 번역한 건데요. 그거는 뭐 읽기는 좀 그렇고,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독일어로 15페이지 정도 돼서, 사실은 텍스트가 있으면 자기가 잘 열심히 노티젠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트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것을 요번에 발표할 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슬림까지는, 이슬람까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불교나 또는 기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소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내세웠던 게 이제 요엘 3서의 모든 육체 위에 영이 부어주심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칼바르트의 빛의 교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outside the kirk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바깥에 존재하는 그 진리,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칼바르트의 빛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태제가 이쪽에서 나와 있지만 69명제하고 73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직 최종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73명제 빛의 교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사전에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한국의 신학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잘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칼바르트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칼바르트가 죽기 전 한 3개월 전에 이쪽에 있는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신학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에 자기가 만약에 시간과 어떤 힘이 더 있다면 자기가 종교에 대한 신학적 작업을 아마 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성만찬과
6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클라프런트 교수님의 표현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사건, 그러니까 대자, 큰 대자를 써서 대화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뭐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생략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예수를 생각하는 어떤 초청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현재화시키는 자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희망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앉아서 먹는 경우는 보통 자유인이 앉아서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6월절 만찬에 참여를 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의 아벤트말이 현재다. 그래서 어떤 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어떤 아벤트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고요. 네, 이거는 뭐 신학적인 논쟁, 교수님하고도 클라프런트 교수님하고 한번 논쟁을 하신 내용이어서 교수님하고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클라프런트 교수님 자신이 한 25년을 이 문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보통 축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빵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빵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축사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우스 힐갑의 그러니까 자기 내어줌의 의미다라고 해서 클라프런트 교수님하고 별도로 좀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클라프런트 교수님의 이제 그 언급들을 잠깐 이제 거의 생중계 하다시피 해서 제가 해방에 이제 번역해서 올린 게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사의 빛에 민감하라.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빛이었고, 흑인 차별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 빛이었고, 그 다음에 남아공 인종차별 시대에 만델라가 빛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outside the character,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그것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진리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리에 교회는 젠지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하지만 벨리비, 자의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보다 크다. 그분은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우리 흔히 이제 종교 비판적인 개념으로 이제 쓰신 건데, 교회 안으로 모든 민족의 믿는 자들을 뽑아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 개방성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며, 교회가 개별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 개방성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독가스를 나치 시절에 독가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은 그들이 아벤트말,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개인에게 강제할 수가 없고, 개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아벤트말에,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그 개인의 윤리에 따라서, 그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디다케의 전통하에서 옳지 않은 것을 배제해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자신을 배제해야 된다. 만일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예수는 유다를 만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그의 십자가는 유다와 같은 이들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화해하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대화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바르트의 빛의 교의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은 개방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오펜의 이덴티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의적인 정체성은 아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고려할 때 성경 안에서 기독교인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슬람이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반유대주의를 취했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의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개방적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도 베드로도 배제하지 않았고 유다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 둘의 의심의 정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루트 유다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프로노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면서 프로노비스의 하나님이 바로 프로메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프로노비스의 하나님과 프로메의 하나님이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프로노비스의 하나님은 무지하게 강조하고 어떤 쪽은 프로메의 하나님은 무진장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에 갇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떤 동시에 두 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빛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가 그 자신의 어떤 계시로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백한트 자연이라고, 하나님의 백한트 자연,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나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동시에 또한 사람들에게 백한트 자연으로서 드러나신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이 요번에 그 일본 칼바르트 학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